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한편의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외통위에서 인사청문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어요. 태영호, 북한에서 내려온 이 태영호가 이인영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나 진짜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와, 태영호가 이인영한테 사상 검증을 해? 참, 정말 세상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미통당 반공 정당이죠. 반공이 아니면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당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반공의 역사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이 친일파들은 반공 세력으로 둔갑을 해서 빨갱이 때려잡는다 이러면서 다시금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정치적인 희생을 당했던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친일 세력, 이게 너무 미화된 표현이죠. 매국,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광복 이후에 반공 투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득권을 잡게 되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미통당도 이 반공이 아니면 사실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통당 입장에서는, 적폐 세력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적대적인 사이로 남아 있어 줘야만 돼요. 미사일도 좀 쏴주고, 한국을 향해서 거친 말도 뱉어주고, 그래야만 이 정당의 존재 가치가 성립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산주의자에게 나라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은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간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 봐라. 아직까지도 북한은 남한의 적화 통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MB 때, 박근혜 때 간첩 만들어내려다가 걸린 게 뭐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정당, 이 세력들 존재의 가치를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탈북한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태영호는 북한에서 북한의 정권과 맞서 싸운 사람이 아니고요. 북한의 정권의 하수인, 빨대를 꽂고 인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줬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강남 인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론현동, 랍구정동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에 돌기도 했었는데, 자, 이랬던 태영호 한국에 온 지 4년도 안 됐지만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된 재산이 18억이에요. 자, 한국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 18억 재산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4년도 되지 않아서 18억이라는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통당은 공산주의자를 싫어했지만 이 태영호에게 공천을 줘요. 자, 태영호는 왜 따뜻한 북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까?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미성년자 이 추접한 일 여기에 연루됐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검증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미국이 전투기를 몰고 온 장교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이융평이었나? 네, 이융평 맞죠? 네, 이 사람이 이 미국기를 몰고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때 엄청나게 TV에서 막 홍보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정치 선전으로 엄청나게 활용을 했었죠. 태영호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미통당에서는 북한에서 엘리트였던 그가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증거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대한민국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건 그냥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알아요.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는 태영호의 공천이었고 그는 강남에서 당선이 됩니다.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태영호가 사상 검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전대협 의장이었던 주사파였던 이인영 사상 전향을 했다는 걸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지금도 주사파 아니냐? 나는 이때 사상 전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상 검증을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인간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면 범죄자, 정말 악한 범죄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답시고 목사님이 되는 사례. 자, 저는 이거를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된대.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요 다 된대요. 저렇게 북한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북한의 국민들의 이 빨대를 꽂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득권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또 호의호식하고 있다. 사상 전향을 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개끼야 뭐 이거 한마디만 하면 넌 사상 전향했어. 그러니까 이제 봐줄게. 이게 뭡니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너 주사파였는데 아직도 주사파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코미디 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맞구나. 정말 너무나 발전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이인영 후보자를 사상검증을 본인이 합니까? 내가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나머지 사람들 김태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면 참 이해라도 하겠는데 태영호가 한다고요? 와, 재밌습니다. 세상 참 재밌게 돌아간다. 지금 대정부 질문도 펼쳐지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미통당의 김태흠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다가 정말 본전도 못 뽑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추미애 김태흠 난타전 뭐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요. 난타전이면 서로 치고 받고 뭐 이게 난타전인데 뭐 잽 한 번 날리면
그냥 바디블로의 콤비네이션 그냥 두드려 맞았었거든요. 이게 난타전, 내가 아는 난타전은 이게 아닌데 혹시 언론에서 쓴 난타전이 그 공연 난타 아닌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뭐 그거라면 맞는 말이죠. 예. 김태흠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황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최강욱 대표의 질문에 약간 더듬기도 하더군요. 너무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같은 편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측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 더 강력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 덕분에 알게 됐었던 것. 이 짜장 윤석열 이 양반이 종기가 났다고, 엉덩이에 종기 났다고 병가를 냈다는데 종기 나서 병원 간 거 확인했느냐? 아, 또 종기가 났었나? 종기가 진짜 났었나? 뭐지? 병가 제대로 치료 받았는지 확인하라.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지 확인하라. 뭐 이런 질문까지 해서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었던 연설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정말 죄송한데 차차차기 대한민국 한번 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군요. 노무현이 다시 젊어졌다면 최강욱 의원처럼 기계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멋있었습니다. 속도 시원했고 정말 든든했고, 아, 최강욱의 매력에 진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런 연설, 대정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노무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최강욱 의원은 진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영호가 이인영을 사상 검증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우리는 정말 발전된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구나. 지금 미통당이 독재니 뭐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단어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독재였다면 니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어디서 독재라는 말을 입에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미통당의 입에서 독재라는 말을 입에 담는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이런 기독교의 논리,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받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해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지, 피해를 준 사람이 회개기도 한 번 했다고 죄를 사하여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좀 파악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탈북을 해서 김정은 개개끼야 라고 한마디 했다고, 아, 사상전향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이 미통당, 정말 짜증나고 한심하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